작성을 했을 때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죠. 일단 요거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 여기 이렇게 해요.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s 서식 문자를 이용하면 우리 문장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은 각각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하나하나의 문자들을 어떤 지점을 딱 잡아서 거기서부터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작 지점을 우리가 주소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주소로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스캔F를 통해서 문장을 저장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볼게요. 여러분들 200바이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어딘가 200바이트 공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스캔F를 통해서 얘를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이름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의 이름, 두 번째 사람의 이름, 뭐 세 번째 사람의 이름, 네 번째 사람의 이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구조는 어떠냐면, 자, 첫 번째 사람 이름 SDF라고 제가 저장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저장을 합니까? 이거를 여기 주소로 저장을 하죠. 이 주소부터. 자, 그럼 i는 0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0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죠? i가. 그럼 여기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항상 이거랑 무조건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네임셋 플러스 i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포인터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의 내용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요게 첫 번째 이 여기에 주소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SDF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SDF 저장을 하겠죠. 총 4바이트를 썼죠. 4바이트 널까지.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i가 1 증가하면서 통운이 돈단 말이에요. 스캔아프 한 번 더 입력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이름을 이렇게 WR 저장을 해요. 엔터를 딱 쳐요. 어디에 저장되냐 이거죠. 이 주소를 우리가 넘겨준 그 지점부터 쌓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주소가 지금 몇 올라갔습니까? 아까 0번째에서 1번째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 뭐예요? 네임스에다가 1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두 개 역연산이니까 사라지고, 이거 같은 의미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다 저장한 겁니까? 요 s는 1바이트 딱 건너뛰겠죠. 여기서부터 1 더했으니까 우리가 네임스에다가, 이게 네임스예요. 시작 지점. 거기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여기서 한번 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1바이트만큼. 왜? 네임스가 캐릭터 포인터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름을 WER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덮어 쓰여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앞 글자들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앞 글자들만. 자, 그리고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가 2가 되면 여기서 2바이트 이동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름 저장했던 이 W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역시 세 번째 이름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만 살아남아요. 1바이트씩만. 총 몇 번? 10번.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죠? 얘가 앞자만 살아남았죠. 이 두 번째 문장도 앞자만 살아남았죠. 세 번째 문장도 앞자만 살아남았죠. 1바이트씩만 이동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덮어 씌워진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배열을 이 괄호 안에 이거를 순번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포인터 연산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A, B, C 널 해서 4개 4바이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어디? 최소한 이 시작 지점부터 4바이트 떨어진 여기서부터는 저장을 해야 얘가 보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침범하지 않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람이 이름이 몇 글자인지, 만약 두 번째 사람이 A, B, C, D, E예요.
이 사람 몇 바이트? 6바이트죠. 세 번째 사람 이름 쓰려면 4바이트 건너서 6바이트 건너서 10바이트, 총 10바이트를 건너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올바르게 얘네들을 보존하면서 저장할 수 있죠. 얘가 만약에 또 7바이트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름의 길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길이를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름이 4글자든 3글자든 10글자든 우리는 총 10명을 저장하는 게 목표죠. 10명을 저장하는 게 목표고 200바이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바이트 그냥 일정하게 쪼개서 이 사람이 3글자든 10글자든 20바이트로 저장해버리면 공간의 낭비가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찾고 관리하는 데 엄청 편하겠죠. 왜? 일정한 간격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20바이트, 여기 20바이트, 여기 20바이트, 여기 20바이트.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처음 주소로부터 자, 네 번째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0바이트씩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한 다음에 20바이트 읽어오면 되죠. 이런 편한 방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200바이트 마련해 놓고 누가 이렇게 10개를 쪼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0바이트씩 쓰면은 10개로 쪼개지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를 10바이트씩 쓰면은 20개로 쪼개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20바이트씩 쪼개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20바이트에다가 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A, B, C라고 한들 두 번째 사람은 어디? 여기서부터 20바이트 떨어진 여기서부터 또 저장하는 거예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길이가 달라도 우리는 어차피 그냥 20바이트만 건너뛰면 각각 사람의 이름을 접근할 수가 있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냥 아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씩 증가하잖아요. 몇씩 증가해야 되는데 20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20씩. 그죠? 자, 그래서 1씩 증가하는 이 부분을 20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이 I 부분에 곱하기해서 20을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가 1이 아니라 1 곱하기 20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표현이 바로 안 와닿 하시면은 일단 포인터 연산으로 하시고, 그죠? 첫 번째 주소로부터 1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씩 이동해야 되죠? 20곱씩 20의 배수로. 그래서 이렇게 주소값 연산이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찾은 다음에 별 붙이면 해당 공간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열을 그냥 순번으로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배열과 포인터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도 20씩. 당연히 저장할 때 20바이트씩 점프해서 저장했으니까 가져올 때도 점프해서 20씩 점프해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저장하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해서 결론 요거 사이즈죠. 사이즈 20이란 사이즈. 자,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네임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캐릭터형 포인터로는 다시 일반 포인터 타입으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포인터 연산 사이즈 있죠. 이걸 직접 구해야 되는 거고요. 요 20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드 코딩이니까 바꿀게요.
이 네임 사이즈에서 네임 카운트를 나누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ALR 사이즈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해서 20바이트씩 쪼개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사실상 이제 요 20바이트가 내부를 살펴보면 얘를 딱 뚝 떼놓고 살펴보면 얘도 뭐예요? 20개 1바이트짜리 20개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그럼 여러분이 얘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자, 몇 개짜리인가요? 20개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인트형 포인터로 사용하면은 인트 5개 들어갈 수 있는 그죠? 배열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를 캐릭터형 포인터로 사용하면은 문자 20개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형 20개짜리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크게 한번 먼저 쪼갠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걸 또 쪼갰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20바이트고 여기도 20바이트잖아요. 그죠? 20바이트는 우리가 또 1바이트씩 쪼갰으면은 20개짜리 배열이 되잖아요. 20바이트를 뭐 4바이트짜리 인트로 쪼갰으면 5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쪼갠 걸 또 쪼개서 쓰면은 자, 커다란 이 쪼개서 나온 커다란 조각을 하나 빼서 얘를 또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럼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각을 또 빼서 또 조각을 내서 사용하면 얘도 배열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 배열. 근데 사실상 2차원 배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있으면은 걔를 쪼갠 다음에 또 쪼개서 쓰면 그게 2차원 배열이에요. 실상 2차원 배열 구조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뭘 선택할 수 있냐면 큰 배열의 n번째 순번을 선택을 해서 큰 배열에서 쪼개진 어떤 한 조각을 선택할 수 있고 떨어진 조각도 우리가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진 조각에서 또 쪼갠 더 작은 조각들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래요. 큰 200바이트짜리를 20바이트로 쪼갰어요. 10개가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조각을 선택을 해서 까보면은 얘가 또 20바이트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저장을 했으면 이것만 딱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커다란 배열의 두 번째 값에 들어가 보니까 20바이트가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2차원 배열 문법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이 ARR 사이즈 있죠? 이걸 우리가 직접 구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배열을 만들 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선언을 해서 선언할 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동되게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캐릭터형 배열이고요. 네임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단 20바이트로 이렇게 10개 쪼개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임스 카운터로 쪼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람 이름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이니까 캐릭터형 타입 사이즈 1바이트랑 곱하기 10 하면 10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뭐를? 사이즈를. 사람 이름을
얼만큼씩 저장을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AR 사이즈는 20이죠, 20.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을 내가 몇 바이트로 저장하겠다 그냥 딱 정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그 배열의 길이 똑같이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되 기존에 20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없으니까 캐릭터 20개짜리다 라는 의미로 옆에다 하나 더 적어주시는 거예요. 사이즈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AR 사이즈를 직접 곱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자, 이 names2 이용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도 names2 i 사용하시면 돼요. 저절로 얘가 20바이트씩 계산을 해줍니다. 자, 대신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배열 2차원 배열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카운트 10개 중에 우리가 요소를 하나 선택하면 걔를 배열처럼 이용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바로 주소 타입으로 값을 표현을 합니다. 2차원 배열에서 여러분이 대괄호 하나 이용해가지고 몇 번째 이 순번을 의미하잖아요. 자, 해서 하나 정하면 이거는 얘가 첫 번째 배열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배열 이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열은 주소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값이 얘 자체로 주소값이에요. 2차원 배열에서 뭐 요소 하나 선택하면 걔를 뭘로 이용하겠다? 캐릭터형 20개짜리 배열로 이용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 정하시면 무조건 20개짜리 캐릭터형 배열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여기를 여러분이 int 5로 하면 똑같이 20바이트를 얘는 int 5개로 int 5개짜리 배열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메모리의 구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선을 다시 해볼게요. 자, 캐릭터형 포인터 다시 캐릭터형 배열 2차원 배열 요거는 자, 눈에 보기 쉽게 그냥 10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names가 캐릭터형 20개짜리 그럼 20바이트죠? 20바이트짜리 10개를 위해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200바이트가 안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메모리가 생긴 다음에 우리가 names2를 가지고 names2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된다? 1바이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캐릭터형 20개짜리만큼 20바이트잖아요. 20바이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자, 그리고 얘를 만약에 1번째 하면 names 플러스 1 해서 20바이트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그리고 나서 읽어요. 참조를 해서 몇 바이트 읽겠습니까? 당연히 20바이트 읽겠죠. 딱 이만큼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뭘로 쓰겠다? 캐릭터형 20개짜리 배열로 쓰겠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개짜리 캐릭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은 뭐니까? 주소값. 뭐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캐릭터형 포인터가 되는 거죠. 요거의 주소값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이 메모리 구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주소값도 우리가 네임스 플러스 1 하면 똑같이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20바이트니까 6565가. 대신 이제 여기를 1바이트 20개로 쓰는 게 아니라 4바이트 5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뭐 단순히 2차원 배열을 행열 이렇게 이해를 해서 사용만 하는 것도 편한데 C 언어에서는 이걸 알아야 2차원 배열을 좀 나중에 이중 포인트랑 연결해서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아까처럼 우리가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지만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사이즈만큼 20바이트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i, 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2차원 배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면서 알려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내부적인 이 포인터로서 그 저장이 되는 구조를 우리 시연을 하시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구조체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돼요. 구조체가 아니라 자료 구조 하려면. 자, 그래서 요거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름 저장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요걸 한 이유는 이제 사람의 데이터를 이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이름도 저장하고 나이도 저장하고, 필요하다면 뭐 사는 곳, 필요하다면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사람 명부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해서 좀 정리하고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로 사람 이름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게 되셨으면, 자, 아까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람 나이 저장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저장하는 거 완성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문제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오게